예, 이제 속도, 가속도 두 번째 이자 도함수의 마지막 영상인데요. 아이씨, 잊어버렸다. 예. 아, 여기 있다. 네. 좀 전에 이제 이론을 배웠어요. 개념을 배웠어요. 항상 얘기하지만 이거는 이제 내 말로 전달된 개념이고 너희에게 지금 주입된 퍼센티지는 10% 같이 안 될 거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개념서를 읽고 아, 이런 말이구나, 이런 말이구나를 먼저 이제 습득을 했다. 예, 이제 그 연습을 해보는 거지. 방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한 이 과정으로 이런 내용이 내 머릿속에 들어가 않도록 개념서를 공부한다. 그 다음에 이제 유형별 문제집에 와서 그렇게 익힌 무기, 그렇게 익힌 기능들이 이런 문제를 푸는데 어떤 식의 영향을 끼치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개념서를 읽어서 이런 부분을 깨우쳤더니 이런 트러블이 해결이 되는구나. 되면 난 안 거죠, 이제. 나는 알게 된 거죠.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이렇게 하면 이제 선운동이라는 명시를 해주는 거예요. 선운동이라는 명시를 해주고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T의 세제곱 마이너스 6T제곱 더하기 9T. 그냥 이 왼쪽에 있는 아이를 Y로 바꾸고 오른쪽에 있는 애들 T들을 다 X로 바꾸면 그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차 함수입니다. 예, 3차 함수예요. 그래서 점 P는 출발 후 운동 방향을 2번 바꾼다. 여기서 선운동이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건 정방향으로 가다가 역방향으로 바꾸거나 역방향으로 오다가 정방향으로 바꾸는 요걸 운동 방향을 바꾼다고 하는 거예요. 평면 운동이나 공간 운동 상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예, 갔다 왔다 이거예요. 그 위치를 바꾸는 순간의 위치를 각각 A, B라고 할 때 두 점 A와 B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장에는 이게 문장형이라서 그냥 뭐라는 거야 이럴 거예요. 뭐라는 거야. 예, 아무리 개념서를 열심히 읽어도 사실은 이런 게 손에 잡힐 듯, 이 눈에 훤히 들여다 보이듯 이렇게 되는 학생은 거의 없어요. 초반에는. 다 이제 이런 식의 훈련이 필요한 거죠. 자, 물체의 운동에 대한 파악. 물체의 운동에 대한 파악은 그것에 미분하는 속도로 보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속도는 이 x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분을 해보는 거야, 일단.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3t 제곱 마이너스 12t 더하기 9가 나오고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형태로 바꿔주면 t 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3 따라서 3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이 됐건 밥이 됐건 일단 VT 그래프가 우리에게 필수적인 요소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리세요. 그러면 1초와 3초에서 근을 갖는 이렇게 된 개수 3짜리 아래로 볼록의 2차 함수가 만들어집니다. 이 다음부터 해석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다음부터. 요 다음부터 이제 운동에 대한 해석을 이게 그려진 다음에 그럼 여기에 플러스가 있어요. 플러스의 영역이 시간이 흘러 측정을 시작한 지 1초가 되는 동안 이 아이는 정방향으로 운동했다는 소리입니다. 디테일을 좀 살리면 초반 속도가 매우 빠르고요. 그 이후로 속도를 계속 줄이고 있어요. 그러면 너희 입장에서 여기가 원점이고 얘가 출발점이고 이쪽 방향을 정방향으로 정했다. 라고 내가 자꾸 정했다라고 하는데 진짜로 정하는 거예요. 예, 오른쪽이 무조건 플러스 아니고요. 왼쪽이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윗방향이 플러스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한 정방향으로 얘는 빠르게 이동했다가 이렇게 속도를 줄여나가는 이런 식의 운동이에요. 그러다가 1초가 되는 순간 멈췄고요. 멈췄고 그 1초 이후로 마이너스 방향의 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마이너스 방향이.
그래서 여기를 운동 방향을 바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운동 방향을 바꿨다. 이게 TA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운동 방향을 또 바꾼 거죠. 이제 마이너스 역방향으로 움직이다가 다시 정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그 속도의 그 플러스 값이 바로 여기 3초에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말하는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 바로 TA가 1초, TB가 3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주의할 용어, 그냥 다 문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휘뚜루마뚜루 읽기가 쉬운데, 사실은 여기 위치라는 명확한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위치를 각각 A, B라 할 때라고 했으니까 실제로는 얘는 이렇게 X축, 그냥 X축을 할게요. 이게 실제예요, 실제. 그러면 원점을 출발하여, 그래서 원점을 출발 안 할 수도 있고요. 원점을 출발하여 라고 했으니까 0이고 얘가 이렇게 가는 행동을 위치를 변화시킨다고 하는 건데 1초 1대의 운동 방향을 바꿨다니까 1초 1대의 위치가 바로 A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치는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여기다가 1을 집어넣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값이 얼마냐면 4예요. 4.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4라는 눈금이 되었을 이 위치가 바로 A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시작해서 3초가 될 때까지 이동한 위치는 얼마냐? 이번에는 t에다가 3을 집어넣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7 마이너스 96에 54 더하기 9 3, 27, 54. 0이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동을 해서 갔다가 이렇게 이동을 해서 와서 여기에 도달했을 때 운동 방향을 다시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위치를 B, 원점이 되겠네요.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은 뭐냐면 두 점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0과 4 사이의 거리는 얼마입니까? 4입니다. 이렇게 대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속도가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나오는 것이고 그 속도의 그래프를 보면서 시간 속도의 그래프를 보면서 이 물체의 실제 운동을 상상해서 얘 질문에 답해라. 이게 이제 내 첫 번째 요구사항이에요. 그리고서 이제 나중에 적분까지 염두에 둔 움직임은 뭐냐면 애초에 저 녀석이 세로축을 X축으로 놓고 가로축을 T축으로 놓았을 때 생겨나는 3차 함수라면 이미 우리가 저 운동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면 미분도 필요 없었다는 뜻이 되죠. 근데 사실 알아요. 저거 잘 보세요. 계수 X는 T로 묶어주면 그 다음 계수가 뭐냐? 1, 마이너스 6, 9예요. 우리가 내도록 했던 실근 하나, 중근 하나의 3차의 그래프입니다. 실근 하나, 중근 하나의 3차의 그래프. 그러니까 0을 통과하여 올라가서 하나, 둘, 의 절반, 셋에 스치는데 그 시간이 정확하게 3초. 그리고 다시 넷 하면서 올라가는 이런 3차 함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극대의 위치가 1이라는 것도 알고 변곡점의 위치가 2라는 사실도 알고 완벽하게 그릴 수 있는, 그리고 이거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 중근과 실근 사이의 간격이 3이기 때문에 이 높이가 4까지 올라가는, 극대극소의 차이가 4까지 올라가는 우리가 외웠던 바로 그 3차 함수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그려낼 수 있으면 방금 전에 했던 미분은 다 필요 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다 필요 없는 얘기가 되고, 이 실제 물체의 움직임은 어땠냐? 이렇게 움직인 게 아니라고 그랬죠. 시간이 흐른 거예요. 시간이
시간이 흘러간 거니까 요 시간에 따라서 진짜 물체의 운동은 이 X축을 따라 이 선운동을 했다고 보면 되는데요. 1초가 되었다. 그럼 여기가 있는 거예요. 1초가 되었다. 그리고 2초가 되었다. 2초가 되는 동안 반 내려온 거죠. 3초가 되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3초 이후로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럼 벌써 운동 방향 바뀌는 게 보이지 않아요? 네. 1초가 되었을 때 4의 위치에서 운동 방향을 바꾼 거라고요. 내려가는 방향으로. 네. 그러니까 여기에 위치가 A가 맞죠. 요 자리가 A가 맞고요. 운동 방향을 다시 바꾸게 되는 건 내려가다 올라가는 위치니까 여기가 B가 맞습니다. 3초일 때 B의 위치에 있죠. 이해돼요? 이해돼요? 딱 뭐 상상하면 좋으냐면 이 물체의 운동 상상할 때는 내가 눈을 여기다 이렇게 두고 있는 거야. 눈을 여기다 두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에 그 화장실 유리창에 쓰이는 간유리 트랜스루전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하여튼 내부 안 보여. 내부 안 보이는데 빛은 투과돼. 라고 하는 그런 유리가 이렇게 깔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너희의 이 방향에서 이게 깔끔한 암실인데 여기에 그 반짝이는 물체가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실제로 이걸 타고 움직이더라도 니네는 절대 이쪽으로 멀어지는 게 안 보여. 내 눈에는 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고 있죠. 불빛이. 그 상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시간의 흐름이기 때문에 니네가 물리적으로 볼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얘가 어떻게 움직였냐는 여기에 비친 이 간유리에 비친 이 여기에 달려있는 실제 그 빛의 전구, 그 빛의 전구의 움직임이 보이는 거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들어요? 네. 그게 선운동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면 애초에 미분도 필요 없었다. 이런 얘기죠. 운동 방향을 몇 번 바꾸는지 말하시오. 중점이 운동 방향을 몇 번 바꾸는지 말하시오. 뭐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중점? 말 그대로 중점 하시면 돼요. 중점. 두 위치니까 x좌표라고 생각하시고 더해서 반 하면 그냥 중점이 되는 거예요. 그 중점도 t에 대한 함수겠지. 그럼 그 중점에 대한 그래프를 운동 v 미분해서 v를 구해서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은 어쩌고 저쩌고 정지하는 뭐 할 말이 없으니까 뭐 이딴 거 계속 이거 아까 우리가 아니구나. 이건 아까 했던 건 특강에서 한 거구나. 어떤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그럼 그냥 잘 달리던 애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서겠죠. 근데 밟는 순간 즉시 정지하는 게 아니라 끼익 밀려가서 쓴다고. 그동안에 달린 거리 x를 t에 대한 함수로 나타냈다 이겁니다. 역시나 위치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브레이크를 밟은 후 자동차가 정지할 때까지 걸린 총 시간은 얼마인가 라고 하면 이 정지라는 게 바로 v equal 0를 원하는 거죠. 근데 v는 어떻게 구한다? v는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하여 구한다. 그러니까 t에 대해서 미분하면 36,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9t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게 0 되려면 t equal 4가 필요하고 4초간 정지의 수순을 밟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지할 때까지. 그게 1차적인 답변이고요. 이걸 이제 넣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이런 질문을. 직선의 궤도에 열차가 제동을 한 후 t초 동안 움직인 거리, 즉 제동 거리를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제동을 건 후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시오. 이러면 마지막 질문이 움직인 거리를 구하시오인 것 같지만 사실은 정지할 때까지 했을 때 질문이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으로 만들어진 움직인 거리가 필요한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는 어쩔 수 없이 미분을 해야 하고요. 그렇게 얻어낸 V가 12 마이너스 0.8t예요. 그러니까 이게 0이 되기 위해 걸린 시간은 0.8분의 12 0이 8에 120 8 78 85 40 15네요. 15초 걸려서 V가 제로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15초 걸려서. 그러니까 그 15초 동안 얘는 끽 하고 밀려갈 텐데 간 거리가 얼마야? X에다가 15를 집어넣어 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요. 그게 이동한 거리입니다. 총 제동 거리예요. 어렵지 않죠? 예,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게 이제 단순 계산하는 문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가 주로 나한테 요구하는 능력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수능이나 모의고사 형태에도 속도와 속도 관련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인데, 뭐냐면 이걸 쳐다보면서 이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해석해라, 이거 해석해라. 얘 어떻게 움직이네야 라고. 그 해석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요. 그럼 실제 움직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얘는 시작하자마자 뒤로 달리는 애입니다. 뒤로 달리는 애. 왜? 속도가 마이너스 쪽으로 나갔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여기 그 지가 원점 자리에 자리 잡고 있었으면 뒤로 가는데 가속을 해요. 뒤로. 내가 가속을 한다는 건 어떻게 알았냐면 뒤로 점점 속도가 빨라지고 있죠. 예, 마이너스 쪽으로 커지고 있잖아요. 예, 그게 몇 초까지? B초까지. 그리고도 계속 뒤로 가긴 가는데요. 가긴 가는데 속도가 점점 느려집니다. 언제까지? D초까지. 이건 지금 다 시간 얘기예요. 예, 시간 얘기예요. 그리고 D초에 비로소 멈추죠, 얘. 멈추고, 예, 우측으로 방향을 바꾸는데, 여기 2초까지는 가속을 하고요. 2초가 될 때까지는 가속, 점점 빨라졌다가, 약간이지만, 그 다음부터, 2초부터 H초가 G초가 될 때까지, 2초부터 G초가 될 때까지는 정속 운동을 합니다. 정속 운동, 등속 운동. 같은 말. 같은 속도로 쭉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H초까지 감속을 하고요. 그러면 H초까지 도달한 어떤 위치가 있겠지? 거기에서부터 다시 왼쪽 방향으로 살짝 운동을 시작하다가 측정이 끝나는 겁니다. 되셨죠? 다 알아들었죠? 이렇게 하면 쉬워요. 나랑 같이 하니까. 나랑 같이 하니까. 늘 말하지만 이건 내가 해석하면서 니네한테 이해시키는 건 되게 쉬운 일이라니까. 내가 경공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니들 뒷덜미 잡고 절벽 올라가는 게 어렵겠니? 예. 문제는 이제 절벽 아래서 니네가 기어 올라가야 된다는 거야. 옳지 않은 거 골라봅시다. t equal H초일 때 가속도는 음의 값이다. 맞아요. 이 VT 그래프에서 가속도가 의미는 그 지점을 딱 집었을 때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이게 직선이기 때문에 접선을 그으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그대로 나오겠죠. 그럼 이 기울기가 양이냐 음이냐를 보시면 돼요. 음수. 그러면 가속도는 음의 값이다. 맞는 얘기예요. D초부터 2초까지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D초부터 D초부터 2초까지. D초부터 2초까지는 맞아요. 속도가 증가하고 있죠. 가속 운동입니다. 가속 운동. 그 다음에 B초부터 2초까지, 여기까지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가속도는 일정하다. 맞아요. 이 가속도의 의미가 이 VT 그래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뜻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어디서 접선을 그어도 다 이 직선의 기울기가 나온단 말이야.
예, 가속도가 일정하다. 사실은 지금 변속 운동은 없어요. 그러니까 변가속도 운동은 없어요. 변가속도가 되려면 이게 휘어야 돼요. 그래프가. 그 다음 T equal F초에서 P점은 정지했다. 이런 짓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 예. 서 있는 게 아니고 등속 운동을 하는 겁니다. 등속 운동을. (0초에서) (i)초까지 토탈리 운동 방향을 2번 바꾼다. 마에서 뿔로, 뿔에서 마로 2번. 이렇게. 지금은 이제 쉬운 해석에 해당했고 약간 또 복잡한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늘 그렇듯 문제라는 게 이제 난이도를 조금씩 높일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변화에 적응을 못한다 해서 자기가 수학을 못하는 건 아니니 그냥 많이 겪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건 하지 말까요?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그래프는 VT 그래프 그리고 물체 하나. 내가 난이도를 높일 수 있다고 그랬지? 예, 지금 움직이는 이놈은 첫째로 물체가 2개고요. 그리고 둘째로는 VT 그래프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VT 그래프가 아니고 TX 그래프입니다. XT 그래프. 그러니까 위치 그래프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라고 그랬지? 너희는 실제 이 물체의 운동을 보고 있는 중이다. 나 어떻게 보고 있는 중이냐면 여기서 보고 있는 중이다. 어떻게 하고? 간유리를 끼고. 간유리를 끼고. 그럼 이거는 물체 2개가 시작 위치부터 달라. 예, 하나는 여기서 반짝이고 있고요. 원점에서. 하나는 위치가 하나 높은 데에서 반짝이고 있어요. 그러다가 여기서 지켜보는 내가 볼 때는 둘 다 위로 이동을 시작하는 거죠. 근데 한 물체는 굉장히 느리게 올라가고 있네요. 시간이 이만큼이나 1초 흘렀는데 올라간 양이 고작 여기서 여기야. 예. 그러니까 이 G가 Q니까 Q점은 아주 천천히 상승하고 있고요. P점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하다가 뒤에 가서 느려지는 아이예요. 그럼 한 놈이 한 놈을 따라잡는 순간이 오겠죠? 예, 그 따라잡는 순간이 바로 요 위치와 요 위치인 겁니다. 그 시각은 8초고요. 8초에 만나고 1초에 만난 겁니다. 자, 물체 해석 기억번. 두점 PQ는 모두 2번 만난다. 맞아요. 2번 만나는 거 맞고요. T equal 4초일 때의 속력은 T equal 8초일 때의 속력보다 빠르다. 누가? P가. 이거는 위치 그래프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순간 속력은 접선의 기울기를 뜻한다고 그랬어요. 접선의 기울기가 속력이에요. 아까는 VT 그래프였으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가속도였고요. 불안해서 원. 이런 거예요. 아까는 접선이 가속도라며요. 이러지 말고 제발. 예. 미분한 게 접선의 기울기죠. 그러니까 VT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바라보면 가속도를 확인하는 거고, 예. 위치, 즉 XT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속도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니은번을 보시면 점 P의 바로 요 놈이에요. 요거. 요 놈의 4초일 때의 속력은 4초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8초일 때의 속력보다 8초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보다 그 다음 대답은 당신들이 할 수 있겠지. 4초일 때가 8초일 때보다 크다. 빠르다. 맞는 거예요.
다음 딕은 4초에서 8초 사이에 P가 움직인 거리는 Q가 움직인 거리보다 길다. 예, 말 그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P가 움직인 거리입니다. 위치의 이동이니까. 그리고 Q가 움직인 거리는 Q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을 했죠. 그러니까 Q의 이동 거리가 P의 이동 거리보다 깁니다. 틀렸네요, 이거는. 이렇게 할 수 있다.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그래프가 XT 그래프인지 VT 그래프인지 뭐 드물지만 AT 그래프인지 알아야 된다. 그래야만 해석이 달리 이루어지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한무대기, 다시 한무대기가 지금 앞에서 내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능력치가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그래프에 대한 해석, 두 번째는 지금 이것처럼 이제 모든 물리량에 대한 속도 이야기입니다. 뭐 하지? 다 잊어버렸을 것 같은 이런 거 해볼까요? 구의 부피 기억해요? 구의 부피? 반지름이 R인 9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입니다. 잊어버렸거나 기억이 가물한 사람은 이 기회에 다시 혹시나 해서 표면적도 할게요. 표면적은 4 파이 R 제곱. 기억하기 싫은 사람들은 요 놈을 R에 대해서 미분하면 부피를 R에 대해서 미분하면 표면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라 그러냐면 반지름 2cm짜리 구 모양의 고무 풍선이 있는데 이 녀석이 공기를 불어넣어 길이가 매초 5mm씩 늘어나게 하고 싶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한시라도 여러분이 빨리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이 반지름이 늘어나는 이 길이를 t에 대한 함수로 잡는 거라고 그랬어요. 시간에 대한 함수로. 그러니까 얘는 실시간으로 북 하고 불어나고 있는데 그걸 t초 후 사진을 찍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딱 맞습니다. t초가 되었을 때 찰칵 하니까 이랬다. 그럼 이때 반지름은 얼마냐? 원래 2cm였다가 5mm면은 0.5cm인가요? 0.5cm 시간당, 아니 초당. 그럼 1초 지났을 때 0.5, 2초 지났을 때 0.1 잠깐만. 밀리가 10. 왜 이렇게 헷갈리지? 잠깐. 미리가 10배 하면 센치 맞냐? 그지? 미리 10배 하면 센치지. 하여튼 0.5 곱하기 1, 2초엔 0.5 곱하기 2, 3초엔 0.5 곱하기 3. 그러니까 t초 후에는 0.5 곱하기 t 늘어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마의 반지름은 2 더하기 0.5t 센티미터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은 뭐냐? 4초 후에 고무 풍선의 부피의 변화율은 이거든요. 이 문장을 그대로 식으로 쓸게요, 제가. 변화율은 하면 순간 변화를 묻는 거니까 dt분의 dv가 맞아요. dtv. 이렇게 하면 근데 도함수입니다. 시간으로 미분한 도함수예요. 근데 얘는 뭘 물어봤냐면 4초 후의, 4초 1대의니까 여기다가 바 t 이퀄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분계수죠. 그러니 내가 할 일은 이 v가 시간에 대한 함수로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 시간에 대한 함수가 바로 이 공식이죠. v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이렇게요.
그래서 저기서 말하는 dt분의 dv, 즉 v't는 v''t는 이걸 미분하면 되는데요. 주의. 여기가 그냥 t의 3승이었으면 3t 제곱이죠. 근데 그 t가 있어야 할 자리에 어떤 형식으로건 변화가 있으면 합성함수입니다. 합성함수. 그래서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써야 돼요. 기억을 할래나 모르겠는데 합성함수의 미분법은 f 서클 gx를 미분하면 바깥 함수를 미분하는 동안 안에 걸 그냥 붙이고 안쪽 걸 미분해서 곱해주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3분의 4파이에 3 그 시기에 3배한 이거 거시기의 제곱. 이게 이제 바깥 함수를 미분한 건데요. 바깥 함수를 미분하는 동안에 안겨있는 함수는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놔둬야 되는 거예요. 대신에 여기다가 곱하기 안쪽 함수를 미분하여 한번 곱해준다는데 이게 t에 대한 1차식이다 보니 이거 미분하면 0이고요. 이거 미분하면 0.5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0.5 이렇게 곱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미분하신 거예요. 거기에다가 4를 이렇게 넣으면 되니까 3 지우고 0.5는 2분의 1이니까 2파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안은 여기다 4를 집어넣으면 5, 4, 22, 2 더하기 2, 4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2파이 세제곱 센티미터 퍼 세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뜬금없이 속도가 부피에 대한 속도가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이라고 하기엔 너무 흔해요, 얘. 할게요. 잘 들어봐요. 뭔 소린지 싶을 텐데 여기다 물 붓겠대요. 물 붓겠대요. 근데 그때 물을 콸콸콸콸콸콸 붓는데 그 물이 처음에는 쪼로록 붓다가 나중에는 콸콸콸 부을 수도 있고 처음에 콸콸콸 부었다가 나중에 쪼로로로 이렇게 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정한 양을 계속 부을 수도 있고 이 물을 붓는데도 속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질문하는 거야. 물의 부피의 변화율은 이렇게. 우리가 물컵에 야, 나 사이다 좀 나눠줘 이랬는데 친구가 막 붓는 거야. 근데 너무 빠르게 부으면 천천히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 천천히가 어떻게 부으란 얘기야. 초당 부피의 변화율이 작게 만들어줘 이런 뜻이잖아. 알겠어? 그 천천히라는 속도의 개념이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그걸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언제? 물의 깊이가 5cm가 될 때. 이거는 사실은 물의 깊이가 5cm가 될 때라는 건 간접적인 순간을 뜻하는 겁니다. 실제 물의 깊이로 어떻게 뭘 해보는 게 아니라 물의 깊이가 5cm가 되는 시간 t를 구해서 그걸 t1이라고 하면 물의 깊이가 5cm가 되는 시간 t1이라고 하면 dt분의 dv 물의 부피의 변화를 구한 다음에 t 자리에다가 t1을 넣어라 이런 뜻이라고요. 이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을 시간으로 안 줄 수도 있잖아. 선생님 저 그거 언제 해요? 그 숙제 언제 해요? 라고 얘기하면 몇 날 며칠 몇 시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너 바이블 끝냈을 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 그럼 이제 자기가 이렇게 해보고 바이블이 끝나는 순간이 있을 거고 그 시간에 걔를 시작하면 되는 거지. 그런 얘기예요. 이게. 물의 깊이가 5cm가 될 때라는 정황을 줄 테니 물의 깊이가 5cm가 되는 시간을 구하고 그 시간을 여기다 집어넣어라. 그럼 이제 빨리 이 물의 부피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잡는 게 중요하겠네. 잡아보자. 나한테 준 게 별로 없다, 그죠? 여기 하나 있네. 이
그릇의 수면의 상승 속도가 수면 그러면 우리가 면을 떠올리기가 쉬운데 면적을 떠올리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수면이라는 건 수면의 상승 높이라는 건 이 면적과 아무 상관이 없죠. 이 면적과 아무 상관이 없고 요 수면으로 얘기하면 여기 중심 여기서부터 요 길이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요 바닥부터 여기까지의 요 길이가 길어지는 속도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길어져? 초당 9분의 20cm 길어져요. 그러니까 0초일 땐 여기였다가 1초 되면 9분의 20 곱하기 1, 2초 되면 9분의 20 곱하기 2, 3초 되면 9분의 20 곱하기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t초 후의 장면이라고 하면 요 길이가 9분의 20t가 되는 거라고요. t 등장했죠. t 등장했으니까 이제 나머지도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걸 옆면에서 바라보면 요렇게 생겼는데요. 여기만 보자. 얘가 6대 10이에요. 비율로 따지면 3대 5짜리 직각삼각형입니다. 그럼 수면이 올라왔는데 수면이 올라왔는데 이 수면의 요 세로 길이가 9분의 20t예요. 그렇다면 이 가로는 얼마일까요? 사실 암산 가능. 이거 암산 가능하다. 얼마일까요? 그렇죠. 3분의 4t입니다. 어떻게 알아갈게? 5대 3은 5대 3이다. 예요. 그러니까 이 길이에다가 5분의 3배를 해주면 이 길이가 되는 거예요. 얼른 여기다가 5분의 3을 곱해보면 9는 지워서 3이 되고 5는 지워서 4가 되고 그러니까 3분의 4t인 거죠. 안 되는 사람은 비례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10대 6은 9분의 20t 대 r이라고요. 그러면 r은 3분의 4t가 나와요. 비례식 닮았잖아요. 얘 대 얘는 얘 대 얘이다. 그러면 이걸로 따지면 요 길이가 나온 거죠. 요 길이가 3분의 4t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이 물의 부피일 때 원뿔 모양의 물의 부피가 되고 원뿔 모양의 부피를 또 모르는 사람이 있을 테니 다시 소개를 해주자면 반지름이 r, 높이가 h일 때 3분의 1 파이 r 제곱 h 별거 아니고요. 뿔은 무조건 기둥부피의 3분의 1이고 기둥부피라는 게 밑면적 곱하기 높이기 때문에 반지름 r짜리 원이 밑면적이면 파이 r 제곱이 면적이죠. 그러니까 파이 r 제곱 h 한 것의 3분의 1. 그래서 공식이 3분의 파이 r 세제곱 3분의 파이 r 제곱 h가 됩니다. 그러하니 자 이제 우리가 바라는 계산을 마칩시다. 3분의 파이 r 제곱 h인데요. 그 r이 바로 3분의 4t에 해당하고요. h가 바로 9분의 20t에 해당합니다. 정리하시면 아따 많다. 지워지는 게 없네. 지워지는 게 없네. 99, 81, 243, 243분의 16 곱하기 20, 328t 세제곱 쌍. 됐죠? 끝났어요. 이제 제가 나에게 질문한 내용은 v 프라임 t인 관계로 여기다 3만 내려주면 다시 얘가 81로 돌아가고 81분의 320 파이
t 제곱이 됩니다. 이제 여기다 t에다 숫자만 집어넣으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와요. 근데 그 숫자를 이제 간접적으로 구해야 된다는 거지. 예, 물의 깊이가 5cm가 될 때, 여기 있네요. 예, 임마가 5cm가 될 때의 t는 5 하시면 t는 뭐 이런 더러운 시간대가 나오지? 4분의 9초네요. 예, 2.25초. 아, 이거 친절인 거지, 사실은. 예. 여기다가 4분의 9의 제곱을 집어넣으시면 16분의 81이 됩니다. 16분의 81. 그러니까 16, 81 지워지고 16은 요거 나누니까 20파이. 예, 20파이. 세제곱 센티미터 퍼 세크. 어때요? 못할 짓은 아니다 싶죠? 길었을 뿐이에요. 길었을 뿐. 사실은 남의 말을 들으며 이걸 견디기는 좀 어려운데 그냥 포인트 t초 그림 그려. 그런 다음에 필요한 성분들 t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 그런 다음에 부피식 써. 그리고 미분해. 그리고 해당 t 찾아. 이렇게 포인트만 기억을 하시면 본인이 해나가기에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요 정도가 미분에서 보는 속도와 가속도입니다. 그리고 이 짓은 적분이라는 기능을 갖춘 후에 고스란히 다시 한번 할 거예요. 고스란히. 예. 여기 나오는 내용이 속도, 가속도라 하고 위치와 거리라 해서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적분에 활용해서 다시 한번 만나기를 기약하며 오늘의 미분 수업을 마치겠습니다.